일단 먼저 하고 또 해보죠. 네. 저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아, 예. 그 질문을 하면 책을 주신다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예. 그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두 분은 안 드릴 것 같은데. 예. 이제 이번에 선생님 만나기 위해서 이제 그 소설을 이제 좀 몇 권을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다 읽지 못하고 항만근은 이렇게 말했던가 그것만 이제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단편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이제 이야기가 어떤 소설은 허구이긴 하지만 어떤 그 실마리 그 어떤 토대 그런 거는 어떤 사실에 기초하는 건지 아니면 그 스토리 자체를 이렇게 상상 속에서 만드시는 건지 그 이제 여러 단편들을 쓰셨으니까 이제 그걸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한번 여쭤봤는데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요즘 이렇게 먹방이 대세 아닙니까? 그 먹방 문화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떤 작가님의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단편 그러고 보니 단편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제가 첫 소설이라고 낸 책이 그곳은 어처구니들이 산다는 바로 이 제목의 책인데 94년 11월 말쯤에 나온 책입니다. 그때도 벌써 단편이 48편인가 들어 있었습니다. 단편이라고 해서 길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단편은 본문이 한 자짜리도 있습니다. 제목이 본문보다 훨씬 더 깁니다. 이렇게 본문은 한 글자입니다. 응이라는 제목 그냥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길지 않은 소설이니까. 제목이 이 프로그램은 유효하지 않은 명령을 실행함으로써 시스템의 무결성을 위반했으므로 종결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했던 작업의 정보는 사라집니다. 시스템을 재시동하겠습니다. 동의합니까? 하니까 응이라고 대답합니다. 이런 식의 짧은 소설 포함해서 수십 편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단편이라고 하는 한 원고지 200자 원고지 한 80매에서 한 100매, 120매 이런 그런 것까지 있습니다. 그런 걸 쓸 때 대개는 어떤 실마리 뼈대로 시작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게 반드시 팩트여야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쓸 거리가 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어떤 때로는 팩트를, 어떤 때는 허구를, 어떤 때는 상상을 계속 덧붙여 나가서 제가 감독할 만한 정도의 완성도, 소설로서의 완성도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제가 쓴 소설이 됩니다. 이런 것처럼요. 남들이 보면 장난하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소설입니다. 그러면 소설이죠. 소설을 제가 규정한, 정의한 게 있는데 저만 아마 했을 겁니다. 저만 제가 하는 방식으로 정의한 게 뭐냐 하면 소설은 세 가지 요건에 의해서 소설이 되는데 첫 번째가 그 소설이 본질적으로 소설일 것, 두 번째가 쓴 사람이 소설이라고 쓸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읽는 사람이 소설이다라고 읽을 것, 이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 과반수를 넘으면 소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쓰고 읽는 사람이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그것이 소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소설이 되는 거죠. 반대로 저는 소설이 생각했는데 소설이 그게 아니고 읽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그런 정도의 장난스러운 정의로 계속 이렇게 소설을 써왔습니다. 먹방 문화라고 말씀하셔서 지금은 이게 조금 또 바뀌었죠. 이게 조금 더 음식점을 소개하고 거기 찾아가서 리포터가 찾아가서 그 음식점을 이렇게 어떤 음식을 이렇게
간접 혹은 직접적으로 광고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결국은 어떤 음식을 많은 소비자가 소비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 비슷한데 이제는 그 음식의 본질을 넘어서서 대단히 상업화되고 그리고 천박하게 바뀌었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상당히 불편한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딜 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인터넷 검색을 해서 이 집 맛집이 어딘가 찾아보고 무슨 길이던 가축처럼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맛이 아무리 엉망이고 위생이 개판이고 하더라도 아마 바쁘시니까 그러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뭔가 그럴 때 작동하는 기제가 어떤 것인가. 물론 거기는 상업성이 깔려 있고요. 그리고 참 그리고 인간의 그 감각에 영합하려는 그런 대중문화 전반의 추세 같은 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프로를 볼 때마다 너무 불편해서 하루 종일 TV를 켜면 거의 하루 종일 음식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아침 방송부터 케이블까지 해서 언젠가 한번 비행기를 타고 귀국을 하는 길이었는데 화장실 갔다 오다 보면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조그만 화면에 프로그램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제일 많이 보나 봤더니 삼시세끼를 귀국하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삼시세끼를 다들 재밌게 이렇게 압도적인 다수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먹으면 될 것이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런 프로그램이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이든 생존하기 위해서는 영향력을 가져야 하고 그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음식을 매체로 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대중적인 취향에 영합하고 저질화하고 천박화하는 데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